그 여자가 우리 남편의 상속자라고요? 네. 피상속인 윤석진 씨의 법적 배우자는 박미란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내가 아내가 아니라고 이게 말이 돼? 2024년 9월 5일 서울가정법원 303호 법정 66세 이정아는 평생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진짜 아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종이 한 장, 혼인신고서,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은 박미란, 20살 어린 남편의 전 비서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아입니다. 올해 66, 남편 윤석진 68. 우리는 1984년 5월 15일에 만났습니다. 26, 28. 소개팅으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죠. 친정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정화야, 그 남자 가진 거 하나 없자니 나중에 고생한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둘이 일하면 돼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니 뭐라 안 할게. 근데 정화야, 네, 혼인신고만은 꼭 해라. 그게 여자한테 유일한 무기다. 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나중으로 미뤘어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정화야,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빚이 좀 있어. 빚 얼마나? 많이는 안 돼. 그냥 혼인신고하면 채권자들이 너한테까지 갈까봐 걱정돼서. 알았어. 그럼 빚 다 갚고 하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집을 샀습니다. 30평 아파트, 25년 할부로. 그런데 혼인신고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여보,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혼인신고하자. 아, 그거. 이번 달에 할게. 저번 달에도 그랬잖아. 정화야,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믿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는 이미 부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밥 먹고 가. 나 오늘 회의 있어서 못 먹어. 또, 요즘 매일 회의네. 정화야, 회사 일이 그렇게 안 바쁜 줄 알아? 나 진짜 피곤하거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2인 코스 요리 38만 원.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회의라고 했는데 저는 그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뒤 또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올린 카톡 알림. 여보, 카톡 왔어. 아, 그거 내가 볼게. 하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발신자 이름 미란. 여보, 미란이가 누구야? 아, 그거. 회사 비서. 업무 때문에 연락하는 거야. 비서 이름에 왜 하트가 붙어 있어? 아, 그건 장난으로 애들이 붙여놨나 봐. 나중에 지울게. 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진실을 알게 될까 봐요. 2024년 봄, 남편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전이도 상당히 진행됐고요.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과거의 의심 같은 건 잊었어요. 이 사람이 죽어간다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 병실에서 6개월, 남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정화야, 내가 여기 있어.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없어. 아니야. 내가 너한테 괜찮아. 쉬어. 말하지 마. 그 미안해가 무슨 뜻인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2024년 8월 12일 남편 윤석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친척, 친구, 회사 동료들. 그런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 검은 베일, 그리고 손에 든 하얀 국화꽃. 그녀는 조용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편히 쉬세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회사 직원입니다. 그러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한 직원치고는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 여자가 두 번째 아내였다는 걸.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우편함에 두툼한 등기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 서울가정법원. 법원? 무슨 일이지?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상속권 확인 소송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이름에는 박미란.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피고 이정화, 원고 박미란, 피상속인 윤석진의 법적 배우자. 법적 배우자? 그날 밤 저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봤습니다. 윤석진 배우자 박미란. 혼인신고일 2019년 3월 8일.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남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였어? 4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해주고 아이 둘 키우고 시부모 간병하고 그 사람이 사업 실패했을 때 밤새같이 울고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내는 20살 어린 그 여자였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절대로. 이정화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가정법원 303호 법정. 저는 평생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상속권 확인 소송, 원고 박미란 대 피고, 이정화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건너편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란,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원고 박미란 씨는 피상속인 윤석진 씨와 2019년 3월 8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입니다. 피고 측은 재판장님, 피고 이정화 씨는 피상속인과 1984년부터 4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했습니다. 비록 법적 혼인신고는 없으나 실질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사실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전부입니다. 40년의 삶이 종이 한 장보다 못합니까? 양측 모두 감정적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법정은 감정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는 걸. 원고 측 혼인신고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기가 서류를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 거기에는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 측 이 혼인신고서에 진위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법정을 나서는데 그녀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박미란,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뭐 볼 게 있어서 그렇게 쳐다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죄송하다고? 저는 사장님을. 사장님? 그 사람 내 남편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고요. 저도 압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뭘 알아요? 당신이 뭘 알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간병하고, 그걸 당신이 알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내 권리 찾으러 온 거예요.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저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뭐? 저는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장님을 사랑했어요. 그것만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사랑으로 다 되는 줄 아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장님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가 있어요. 편지? 선생님께 드리라고 제게 맡기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 안경, 펜, 수첩.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2019년 다이어리 펼쳤습니다. 3월 8일. 오늘 미란이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건 무슨 일기지? 미란이가 말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 보험도 없고 가족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 간을 주기로 했다. 뭐? 하지만 의사가 말했다. 간 이식은 가족만 가능하다고. 법적, 배우자나 직계 가족.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럼 진짜로 혼인신고한 거였어? 정화야, 미안하다. 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넌 절대 이해 못할 거란 걸 알아. 하지만 미란이는 3년 전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나를 살린 사람이야. 저는 기억했습니다. 2021년 겨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진짜 남편분 운이 좋으셨어요. 지나가던 분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분 누구세요? 회사 직원이라던데요. 신원은 안 남기고 가셨어요. 미란이였구나.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다. 내 간의 70%를 미란이에게 이식했다. 하지만 회복 중에 내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 간암 말기. 그럼 당신이 암에 걸린 건 미란이 때문이 아니다. 의사는 말했다. 이미 내 몸에 있던 암이었다고. 하지만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빨리 퍼진 것 같다. 바보. 왜 그런 짓을? 정화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미란이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고마워했을 뿐인 거야. 진짜 사랑은 너였어. 다음 날 저는 미란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7층 간이식병동. 문을 열자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미란 씨? 선생님. 당신 지금도 아픈 거예요? 간 이식 후유증이요. 거부 반응이 심해서 남편 일기를 봤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사장님이.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잖아요. 선생님, 저는 진짜로 사장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마웠어요.
알아요. 사장님이 죽기 전에 제게 이것 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에게. 이게 뭐예요? 저도 몰라요. 안 열어봤어요. 선생님께 드리라고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혼인신고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 날짜는 1984년 11월 5일. 남편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과 사장님의 혼인신고서예요. 아니, 우리는 혼인신고 안 했는데 사장님이 하셨대요. 선생님 몰래.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화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나는 거짓말쟁이였어. 평생 너한테 거짓말만 했어. 혼인신고 안 했다고 했지만 사실 결혼하고 6개월 뒤에 혼자 했어. 왜 숨기겠냐고 부끄러웠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들을 하나도 못 지켜서 제대로 된 내 집 마련도 못 해줬고 비싼 가방 하나 못 사주는 내가 그래서 혼인신고했다는 걸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바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미란이한테도 미안해. 그 애는 정말 착한 애야. 내가 두 번째로 혼인신고한 건 그 애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어야 간 이식이 가능했거든. 하지만 너와의 혼인신고는 그대로 유효해. 내가 미란이랑 혼인신고하기 전에 너와 이혼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중혼이야. 범죄지. 하지만 나는 죽었으니까 처벌받을 일도 없겠지. 정화야, 넌 법적으로 내 아내야. 진짜 아내. 미란이도 아내지만 그건 내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만든 관계였어. 둘 다 소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평생 사랑한 건 너뿐이었어. 당신, 정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저는 미란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도 저도 모두 남편을 사랑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모양은 달랐습니다. 저는 40년의 삶으로, 그녀는 생명을 구한 은혜로, 남편은 두 사랑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거겠죠. 박미란 씨? 네. 다음 법정에서 봐요. 네, 선생님.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법정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끝은 용서였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최종 변론 날, 저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양측 모두 최종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원고 박미란 씨는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취하한다고요? 네. 원고는 더 이상 재산 분쟁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법적 배우자임은 명백한데 재판장님, 원고 본인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피상속인 윤석진 씨와의 혼인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효?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석진 씨는 이미 1984년에 이정화 씨와 혼인신고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 후 2019년에 저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 중혼이 됩니다. 중혼이라고? 그럼 둘 다 아내라는 거야? 피고 측 1984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오늘 제출하려 했습니다.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1984년 11월 5일자 혼인신고서 윤석진 이정화. 이 경우 2019년의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럼 결국 이정화 씨가 진짜 아내네. 따라서 피상속인 윤석진 씨의 법적 배우자는 이정화 씨이며 모든 상속 권리는 이정화 씨에게 귀속됩니다. 원고 박미란 씨에게는 상속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미란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박미란 씨, 미란 고개 숙이며 축하드립니다. 축하? 무슨 축하를? 선생님이 이기셨잖아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 뿐이에요. 네, 박미란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왜 소송을 취하했어요? 끝까지 싸울 수도 있었잖아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왜? 사장님이 마지막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란아, 내가 죽으면 정화를 괴롭히지 마. 그 사람은 평생을 나만 믿고 살았어. 제발 그 사람만은 지켜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네. 왜요? 처음에 당신을 미워했어요. 많이.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은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요. 감사합니다. 당신 지금 많이 아프죠? 네. 간 거부 반응이 심해서 병원비는? 사장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그 사람 목숨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 목숨도 살렸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피로 맺어진. 선생님, 앞으로 제가 챙길게요. 그게 그 사람이 바랐던 거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 저는 적이 아닌 동료를 얻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슬픈 동료를. 며칠 뒤 저는 친정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보다 먼저. 엄마, 나 왔어.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 결혼할 때. 혼인신고만은 꼭 해라. 그게 여자한테 유일한 무기다. 아, 그거 안 지켰어. 40년 동안 혼인신고 안 한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몰래 해놨더라. 바보같이. 40년을 쏟고 산 거야.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 사람 진심이 뭔지 알았어.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 그냥 진심이면 되는 거.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화 안 났어. 이제 당신이 왜 그랬는지 다 이해했어. 40년 동안 당신 나한테 거짓말 많이 했지? 명품 가방 사준다고 했는데 못 샀고, 40평 아파트 사준다고 했는데 30평밖에 못 샀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은 평생을 나한테 최선을 다했잖아.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애들 학원비 벌려고 밤에 대리운전까지 했잖아. 그게 당신의 사랑이었던 거 알아. 미란이한테도 고마워. 그 애 덕분에 당신 3년 더 살았잖아. 그 3년 동안 우리 손주들 태어나는 것도 봤고, 당신이 2번째 혼인신고한 것도 이해해. 당신은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 너무 착해서 바보 같았던 사람. 여보, 나 이제 진짜로 당신 아내 맞지? 40년 만에 종이로도 증명됐어.
이제야 당신 이름 제대로 쓸 수 있겠네. 윤석진의 아내 이정화. 사랑했어. 40년 내내 당신만 사랑했어. 그리고 용서해. 6개월 후 2025년 4월 저는 미란과 함께 남편 묘소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꽃 올릴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사장님, 잘 계세요.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선생님, 저 다음 달에 재수술 받아요. 재수술 괜찮은 거야? 네.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 높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병원비 내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소개해주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네. 고맙습니다. 수술 잘 받고 건강해져.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살린 건데 오래 살아야지. 우리는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자, 한 남자를 사랑했던,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40년을 속고 살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거짓말도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 남편은 저를 속였어요. 40년 동안. 하지만 그 거짓말 뒤에는 저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 그녀는 제 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고통을 겪은 동료였죠. 제가 배운 게 있다면 미움보다 용서가 힘들지만 용서 후에 오는 평화는 그 어떤 복수보다 달콤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나가 보렵니다.